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하단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유라 씨가 지금 이 시간이요, 인천공항에 랜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구역에서 검찰 관계자와 함께 인도가 돼서요. 일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한 뒤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도착을 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예정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인천공항에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걸 대표님, 네. 조금만 있으면은 정유라 씨 얼굴을 지금까지 저희가 종종 봐왔지만 한국당에서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독일로 도망갔다가 없어졌다가 도피했다가 이번에 나타난 거죠. 거의 뭐 한 1년 만에 나타난 건데 어떤 말을 할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일이 많았잖아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촛불 집회 또 정권까지 바뀌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한 8개월 됐는데 이제 처음 나타나는데 무슨 말을 할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그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나타난 옷을 보니까 옷이요. 그 스마일 한 티셔츠를 입고 어떻게 보면 20대 여성 어디 관광객 정도의 복장으로 나타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거의 1년 동안 그냥 뜨겁게 불이 붙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질풍과 노도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당사자 중에 하나는 최순실의 딸은 저렇게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공항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옷이 이제 덴마크 공항에서 찍힌 사진인데 스마일 마크라고 하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딸이 영혼을 잃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딸은 스마일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게 좀 철이 없는 모습인데요. 사실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최순실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유라 씨가 입국을 하면 상당히 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하나의 그 단면을 벌써 입국하기 전에 이 지금 티셔츠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사실 뭐 정유라 씨가 지금 갖고 있는 혐의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이 법적으로 형량이 얼마 되든지 간에 국민들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성년이 된 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해서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를 한 번쯤 생각하고 복장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아마 입국하고 난 뒤에도 상당히 이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이 기분에 따라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런 측면에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서 딸의 귀국에 대해서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티셔츠 하나만 봐도 아마 최순실의 불안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뒷부분에 자세하게 뭐 살펴보겠지만 그런 측면은 없을까? 지금 해외 생활을 오래 했었단 말이에요. 한국의 기사들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행가 가사 중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뭐 약간 미소도 지 보이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불안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3개인데 바로 이게 업무방해, 그다음에 뇌물, 그리고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거든요. 근데 뇌물은 10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업무방해도 김경수 확장만 5년을 구형했어요. 이 말이 이게 법정 최고형 5년이 하는데 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럼 이게 정유라 그분들에게 변호인하고 접촉하다 보면 대충 형량을 알 거기 때문에 상당히 속으로는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보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니까 그 3개 혐의 플러스 이번에 또 외국환 관리법 또는 이게 재산 국외 도피 이런 부분들이 추가 조사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천공항에 비상 출입문이라고 적혀 있죠. 이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안구역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것을 통해서 공항을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지금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그 모습도요,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유라 씨가 탄 비행기는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지금까지는 이대 학사비리, 입학에 대한 업무비리, 그거 업무 방해인가요?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려져 있었죠. 특수 일부에 배당하면서 뇌물까지 지금 혐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추가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려진 거고요. 사실은 애초에 이상했죠. 특검이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를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6년 기한의 체포영장입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죄목은 2대 학사 비리 하나였단 말이에요. 업무방해. 그럼 지금 우리가 전 총장부터 전 학장, 교수 둘, 뭐 줄줄이 다 구속돼 있는데 예. 그런데 너무 이 죄가 약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마저도 정유라 입장에서는 모두 다 어머니인 최순실이 주도했다. 예.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굳이 일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난 특기생으로 가고 싶지도 않았다. 말도 타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 과거에 한 바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밀어버리면 사실은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명확하게 있고 그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도자가 아닐 수 있고 형량이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뇌물죄도 걸어놓고 예. 외국환관리법도 걸어놓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유라가 조기 송환을 스스로 예. 임한 데에는 나는 별 죄가 없고 곧 풀려날 것이다. 예. 형을 받더라도 미미할 것이고 혹은 형을 받지 않거나 집행유예로 조기에 풀려날 수 있다. 이것이 모친인 최순실 측과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정유라는 예. 지금 빨리 들어와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고 중형을 받지 않을 거야. 예. 집안일 돌봐야지 누군가는.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순실은 나에게 다 미뤄라. 예. 이미 나는 뭐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모종의 교감 하에서 예. 조기 귀국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결정나는 시점은 내일 밤이면은 날 것이 체포영장을 비행기에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이게 공항에 도착하면 그때 이게 집행할 걸로 예상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에서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근데 미리 딱 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미 수사는 끝났다. 근데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호송까지는 어디서 하냐면 중앙지검의 그 첨단범죄수사부 있잖아요. 아, 호송까지요? 예, 그거는 이게 그 업무방해를 담당하는 부입니다. 예. 첨단범죄수사부. 거기서 체포영장 집행하고 호송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조사는 아마 특수일부가 주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업무방해 조사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특수일부에서 뇌물주로 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업무방해를 좀 약간 추가로 보조하고. 그래서 이게 그 내일 저녁쯤에 충분히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는 자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미리 발부를 한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아까울 텐데 한 10시간이라도 그걸 미리 집행했다는 거는 의지도 있고 자신감도 있다. 조사는 이게 끝났고 지금 오늘 최경희 총장 구형하면 이게 거의 재판도 끝났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뭐 전혀 뭐 검찰에서는 자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구속영장 뭐 그 발부서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다른 업무방해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78억 해가 213억 삼성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게 뇌물이잖아요. 뇌물죄.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범죄수익은닉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체포영장에 적시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적시 안 된 것 중에도 외국환관리법 요거는 이게 추가로 조사한다는 지금 구속영장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영장에는 추가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앞서 최영일 평론가님이 네. 지적해 주신 최순실 씨 측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엄마와 딸을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아마 정유라 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국민적인 여러 가지 법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정유라 씨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구속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1심에서 아마 빨리 집행유예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예. 차라리 어차피 구속이 될 것 같으면 내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돌아서 빨리 지금 수습을 끝내자. 어차피 지금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끌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1심을 빨리 진행을 하고 집행유예로 빨리 풀려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구속 단계에서는 뭐 그 정유라 씨의 혐의가 워낙 크니까 엄마하고 같이 구속을 하지만 1심이 끝나는 순간에서 아마 재판부는 아마 엄마가 같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딸까지 계속적으로 구속해서 끌고 가기가 아마 그렇게 쉽지 않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정유라 씨를 귀국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한항공 비행기가 보이죠. 저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있는 출구 쪽으로 비행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검찰 관계자, 호송 관계자들이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승객하고는 다르게 나올 거예요. 먼저 나오든가 뭐 다른 출구 저곳으로만 나오든가요? 그래서 이게 그 철통 정비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그 갈아탈 때도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국제사법에 보면 속지주의, 우리나라 영토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데, 근데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기는 우리나라 영토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체포영장이 집행된 거고, 근데 그 사이에 네덜란드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덴마크하고는 우리가 협조가 되지만 네덜란드는 몇 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게 네덜란드 정부에도 우리가 범죄 인도에 협조해달라. 이래 해서 경찰이 철통 아마 경비를 했고요. 따라서 이게 일반 승객보다 먼저 태우고 또 이게 내릴 때는 먼저 내리고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아예 태우면서 막아버렸거든요. 일반 이게 접촉도 화장실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거는 우리 검찰이 그렇게 협조를 요청을 한 거죠. 때문인가요? 네, 지금 호송팀이 갔습니다. 5명이 갔잖아요. 처음에 이제 검사가 1명 있고, 사무관이 1명 있고, 이 사무관이 이 주로 송환을 담당하는 사무관이고요. 국제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3명은 수사관인데 또 여성 수사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의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5명이 철통 호송을 하고 와서 지금 압송이라고 계속 우리가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또 누리꾼들은 조금 좋지 않게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찌 보면 뭐 스타를 지금 뭐 모시러 간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좀 이제 과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집행은 엄중히 하기 때문에 자, 네덜란드도 지금 국제 공조가 돼 있는 국가고요. 덴마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뭐 이 스쳐가는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보호 조치를 받을 것은 다 받아야죠. 그 부분은 검찰이 매우 철저하게 철통 경비로 압송을 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내리네요. 지금 아니요, 저 왼쪽 거는 덴마크 공항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인천 공항의 모습인데 일단은 정유라 씨는 다른 승객이 모두 내린 후에 이동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승객들을 다 모두 내린 후에 맨 마지막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시 언저리쯤이면은 좀 모습을 드러내겠네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내려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막 여러 가지를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네. 그렇죠. 뭐 그게 제 관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포토라인은 서지 않고 오늘 인천공항 내에서 보안 구역 내에서 기자들하고 뭐 간단히 몇 마디는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얘기는 할까 싶어요. 우선은 뭐 성실히 조사받겠다 정도 얘기할 테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은 어머니가 한 일인데 내가 뭘 알겠느냐 뭐 이 정도 하고 또 우리 아이 덴마크에 있는데 좀 같이 데리고 오게 해달라 해서 모정하고 자식에 대한 그거 아들 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그거 좀 호소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유라 저렇게 삼엄하게 경호하는 게 정유라 개인이 소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공약사항에 최순실 재수사가 있잖아요. 재수사를 위한 이게 정유라 귀국이 뇌관이 되느냐, 이게 시작 발탄이 되느냐, 이게 또 관심이 있고 또 지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인데 제일 중요한 게 경제 공동체잖아요. 뇌물은 최순실이가 받았지만은 그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받은 거랑 같이 봐서 같이 뇌물죄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제 공동체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유라가 귀국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거고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조건이 되려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그것도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그 사실은 무죄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중형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때 정유라가 무슨 증언을 좀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또 최순실이가 독일에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독일에서 집도 사고 4만 불짜리 대출받아서 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재판이 좀 활기를 띠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뇌관과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 관심이 있지 개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검찰 분들은 정말 수사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도 그 범죄인 인도할 때 제가 변호사로서 입회를 2번 해봤거든요. 이런 게 통상적으로는 예측이 돼요. 뭐라고 말할지. 보통 이게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요 정도 말하거든요. 근데 정유라 씨는 워낙에 럭비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서 저도 이게 포토라인에서 무슨 말을 할지
저도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예. 저도 잘 그게 모르겠습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게 모범 답안이죠. 예, 그렇죠. 검찰 보통은 이게 조사를 그렇게 앞둔 하는데 사람들의 모범 답안인데. 정유라 씨는 이게 기자기면 워낙 특이하니까 무슨 돌출발이 놓을지 그렇죠.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첫 구형량이 나왔는데 서 변호사님 지금 일단 7년이에요. 7년. 2대 입시 비리 관련해가지고요. 그러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그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인데 예. 7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가중된 거거든요. 물론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병합대가 한꺼번에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구형치고는 저는 이게 5년 정도 최고형이 5년인데 예. 7년 구형은 좀 이게 약간 의외입니다. 좀 배경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정 최고형이 5년이라고요. 그런데 예, 7년이 업무방해가. 구형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가중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선고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판결은 일단 기다려봐야죠.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게 업무 방해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돌이켜가 보면요. 촛불 집회 초기에 중고생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예. 정유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로 시작했죠. 그때 수능도 전이에요. 10월 달이니까. 저는 기억이 생생한 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고3 학생이 촛불 광장에 나왔는데 자, 수능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나라가 더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중고생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 정유라의 이 SNS 하나로 촉발이 됐는데 예. 자, 돈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능력이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유라가 지금 그때는 한국에 없었고 들어오는 건데 말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왜 승마협회를 맡아서 예. 승마를 그렇게 강력하게 지원을 하면서 이 최순실과는 수십억, 적어도 재단에는 수백억 대의 돈을 쏟아 부은 것인가? 예. 그럼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대통령이 특정 스포츠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었던 분들이 있지만 뭐 구기 종목, 축구, 야구도 아니고 승마를 지원하라 이런 얘기를 예. 계속 강조했던 대통령이 있었냔 말이죠. 박 전 대통령 지금 그 빌미로 재판을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복잡한 상황의 중심에 정유라가 있어요. 지금 최순실이 오늘 7년 구형이고 구형량이 다 판결될지 뭐 좀 이제 깎아서 5년 예. 내외로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정유라가 만약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비리면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대학 입학비리는 예. 성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학점을 준 교수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예. 학장도 목이 날라가, 총장도 목이 날라가, 어머니는 지금 7년 구형. 그럼 본인이 여기서 무죄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업무방해 하나만 가지고도 정유라도 일단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고 저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는 정유라 씨가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대 비리 첫 번째 그 최순실 씨 나왔는데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이 이대 비리가 높은 축에 속했었나요? 아주 이게 낮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의 혐의가 뇌물이 있잖아요. 예. 뇌물이 10년 이상이에요. 근데 업무방해는 5년 이하거든요. 예. 근데 7년이 넘은 건 제가 보기에 업무방해가 경합범이에요. 왜냐하면 입시 들어갈 때 입시 비리도 업무방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학점 같은 거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업무방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여러 개 행위로 여러 개 죄가 돼가지고 예. 이게 실체적 경합범이 돼요. 이런 경우는 이게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7년 6개월이 최고형입니다. 7년 업무방해만 6개월. 본다면 제가 보기에 7년 6개월. 따라서 이게 7년 구형은 최고로 구형했다. 업무방해가 하나가 두 개라는 거죠. 자, 교수님, 뇌물까지 안 가더라도 다른 죄로만으로도 최순실 씨는 굉장히 오래 교도소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그 검찰이 7년 구형을 하면 만약 유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인정했을 경우에는 뭐 최소한 한 5년 정도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방해로 만약에 재판을 그러니까 판결을 5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뭐 유사일의 가장 최고의 뭐 아마 형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특검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최순실 씨의 이 2대 입시 부정 입학 예. 이거 자체가 상당히 재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 지금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막 그것은 뭐 이 정유라 씨가 이야기했던 그 돈도 실력이다. 예. 부모를 뭐 잘못 못 만난 당신들을 탓하라.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공정한 그 게임의 룰이 적용돼야 되는 입시에 대한 대학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그러한 그 부분이 아마 그 검찰 특검의 구형에 예.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재판부도 재판부도 이제 앞으로 뭐 예. 판단을 하겠지만 재판부도 아마 뭐 그 유죄를 만약에 지금 인정을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는 최고 형량을 아마 이거 지금 판결로 내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 하면 재판부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고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다 병합을 시켜주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이걸로 5년 받고 뇌물로 또 10년 받고 그럼 15년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번에 그 병합을 시켜서 한꺼번에 하면 형량이 훨씬 줄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그 재량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이게 독자적으로 선고할지 아니면 이게 최순실 다른 재판에 이걸 보내서 다른 사람을 선고하고 최순실은 변론 분리해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예. 한번 그런 게 좀 지켜봐야 되고 그렇겠네요. 어차피 이게 1심에 일어나더라도 항소심 가면 다 병합이 돼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박 대통령처럼 18가지를 한꺼번에 재판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종국적으로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면을 보면서 또 느끼는 점이 최순실 씨가 작년에 들어오면서 유유히 공양을 빠져나갔던 장면이 좀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본인이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안 받고 30시간 동안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렇죠. 그 검찰이 어떻게 보면 흑역사 중에 하나죠. 그 국정농단의 주범인 사람이 예. 귀국에서 31시간 동안 돌아다니게 놔뒀잖아요. 그때 뭐 돈도 찾았다 넣었다 하고 금융 뭐 통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시즌2가 그 돈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안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즌2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돈 문제, 자금 문제다. 지금 그 돈 숨겨놓은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 그 31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로 봐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오늘 정유라에 대해서 저렇게 덴마크까지 가서 5명이 철저하게 저렇게 하는 것도 예. 그때 아마 여론에 빗발치던 비난을 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게 반성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 그때 검찰이 그런 판단한 거는 예. 정말 실수 중에 실수였고 그때 작년 그때만 해도 검찰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그랬죠. 조금 수사를 처음부터 너무 좀 적극적으로 좀 안 했어요. 그 뭐 녹음 테이프 나오고 컴퓨터 파일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시작해서 지금 이제 뒤늦게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검찰의 실수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검찰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금 대통령이었잖아요. 현직 예.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선을 건드린다. 그 부분은 상당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 어느 누구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럴 거고 그 뒤에 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왜 최순실 씨가 귀국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들어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 검찰을 통해서 아까 이렇게 청와대의 이 어중을 아마 예. 전달했을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뉴스 화면 하단으로요, 6개 부처의 차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한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출신의 인사들을 차관으로 좀 임명을 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정유라 씨가 내려와서 입장 발표를 하고 이제 직검으로 호송이 되는데 최영일 평론가 글쎄요. 정유라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할까요? 혹시요, 사촌 언니 네. 장시호의 길을 택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최순실과 모종의 교감 하에 빨리 들어와서 빨리 이제 처벌받을 거 받고 풀려나면 다행이고 예. 어쨌든 이 모친보다는 딸이 더 먼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좀 집안의 대소사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가정이 풍비박산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또 손주도 누군가 키워야 하고요. 예. 그것 때문에 어차피 정권도 바뀌었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그럼 어차피 정치적 망명을 할 게 아니라면 들어와서 해결보자 이건데 문제는 최순실과 정유라의 관계는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정유라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 예.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깨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이는 덴마크에 놓고 지금 들어온 상황에서 승마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엄마의 뜻이다. 난 이대 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 좋은 명문대학에 넣은 건 엄마의 이제 뜻이다. 이런 이 상황에서 이 모녀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거든요. 예. 그 사이를 독일에서는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중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덴마크에서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어머니와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예. 박원호 전무가 중간에서 중지했다. 우리가 말 타는 영상을 하나 입수해서 과거에 본 적이 그랬죠.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최순실은 한국에 있을 때고 그 명말을 타는 정유라의 모습을 보면서 박원호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야, 이 장면을 회장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엄마의 뜻과 딸의 뜻이 달랐다는 건데요. 또 이제 사촌 언니인 장시호를 닮았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 노승일 부장은 럭비공이다. 그럼 제 생각에는요. 정유라가 들어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문제고 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에 대해서 예. 자신이 아는 바를 어떤 이야기를 돌발 진술할 것인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인의 가치로서가 더 높지 예. 피의자로서의 가치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의 종범 혹은 그렇겠죠. 공범으로서 가치에 예. 준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이게 장시호기라고는 전혀 다르게 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장시호는 태블릿 PC든 차명포이든 뭔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예. 그걸 이게 협조해가지고 자기 감명받은 거잖아요. 근데 정유라 씨가 과연 그런 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는지 첫째 그게 의문이 들고요. 협조하려 해도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조카하고 이게 모녀는 틀립니다. 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예. 이분이 뭐 수사에 협조해서 자기만 살겠다? 예. 이건 이게 상상할 수 없고 제가 예상하는 거는 모든 걸 어머니한테 떠넘기면서 예. 뭐 이게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이제 모르쇠 이런 부인 전략으로 가지 뭐 예. 장시호처럼 이게 적극 협조해서 감명받는 이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워낙 이 모녀 관계가 아이 낳는 것 때문에 한번 싸웠죠. 그렇죠. 말 타는 것 때문에 또 싸웠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보통의 모녀들이 싸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나는 엄마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그 정유라 씨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피를 자신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서 두 분이 말한 또 다른 제3의 길을 선택하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예.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스마일 T부터 보면 예. 사실 이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이 인식 뭐랄까요 사회적인 이런 이 조화 관계가 상당히 이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판단에 따라서 그냥 적극적인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본인이 진술한 그 말 자체가 예. 어떠한 파장과 영향을 갖고 올지를 가늠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검찰들이 내가 수사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면 팔수록 예. 유도하면 유도할수록 끌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예. 왜냐하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술하더라도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맞춰서 진술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정유라는 심정적으로는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 어떤 진술이 엄마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제3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예. 만약에 검사가 정유라 씨를 직접 조사하면 우리 차재용 교수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예. 중요한 게 변호사가 이경재입니다. 이 말은 이게 최순실 변호인이고 예. 변호사가 조사할 때 옆에 계속 입회를 해요. 예. 이 말은 이게 검사가 회유나 협박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말도 이미 변호사하고 다 상의해서 예. 조율해서 발언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충분히 그러니까 돼 그 있다고 부분이 보이는 충분히 거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경재 변호사가 준비됐다 했잖아요. 이미 기자회견을 오늘 예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유라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다음에 자기가 면담 후에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오는 보도가 난 날도 이미 이경재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전 서 변호사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는 것이 예. 변호사의 역할이 크질 않아요. 그것은 피의자가 통제될 때 얘기예요. 자, 최순실과 이경재 변호사의 관계는 굉장히 오랜 관계입니다. 예. 거의 뭐 반평생을 함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주고받았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살 만큼 산 인물들의 관계예요. 그럼 이제 남은 삶에서 내가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예. 어떻게 좀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럼 이제 변호인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증인으로 나갔을 때 혹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예. 이경재 변호사의 조언을 지금 최순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태도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흥분하는 거라든가 심지어 재판장이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딸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흥분할 수밖에 없다. 양해해라. 뭐 이런 얘기가 주고받아지면서 예. 최순실은 거침없는 발언을 했어요. 정유라는 이경재 변호사가 통제 못합니다. 제 생각에. 이경재 변호사 뭐 아버지예요? 아니 할아버지예요? 평소에 접촉했어요? 예. 난 변호인이고 전문가니까 내 말을 따라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돌발 진술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고 검찰의 이제 진술의 기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시호 잠시만요. 하고는- 예. 지금 오늘 또 중요한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제 구인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특검이 설득을 하고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예.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예. 근데 정의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물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끝까지 거부하면 뭐 4명이 붙잡아 들고 메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데려갈 수가 없는 완전히 거군요. 이게 강제로 데려갈 수가 없고 데려가도 실익이 없는 게 어차피 본인 사건하고 관계될 때는 정언 거부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정언 거부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말이 강제 구인이 못하는 거네요. 근데 강제 구인이 보통 이제 경찰 두세 명이 와서 그냥 손목 잡고 이렇게 가자면 대부분 따라가는데 예.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재판할 때 판사들도 강제 구인을 안 시키는 걸로. 피고인이 끝까지 출석 의무가 있더라도 예. 그냥 이게 불석 상태에서 선고합니다.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설득을 해서 뭐 데려갈 수는 있지 몰라도 예. 강제로 끝까지 뭐 떠매고 강제로 이렇게 납치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뒤에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오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나가는 게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그렇죠. 재판이거든요. 비선 진료죠. 예. 그러니까 그 비선 진료나 그때 뭐 기치료나 이런 거 관련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이제 2번 거절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건데 저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의 자존심이 잃지 않겠다. 내 부하하는데 내가 거기 증언을 가느냐.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아까 그 정유라가 그 검찰 조사에서 말을 하겠느냐 안 하겠는데 예. 저는 최순실 쪽 편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처음에는 장시호는 최순실하고 반대쪽에 섰었잖아요. 예. 그건 제로섬이에요. 스포츠 영재센터를 누가 주도했느냐를 최순실이 주도했느냐 장시호가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불리하니까 서로 상대방이 했다 보니까 이모하고 조카하고 서로 그냥 갈 때까지 가고 삿대질까지 하고 저렇게 격한 말로 싸운 건데 예. 정유라하고 최순실하고는 넌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 저는 오늘도 저 업무방해 2대 입학 갖고 7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예. 최순실이는 뇌물 이거 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중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최순실 자체는 사면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좀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순실은 기대하지도 못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재판으로 갈수록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여태까지는 2인 3각으로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예. 서로 좀 틀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서로 살아야 되니까 특히 최순실로 봐서는 오늘 7년 구형받은 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변호도 하고 정유라 변호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특정 세력이 최순실을 한테 권유해가지고 정유라를 귀국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유라가 오히려 저는 최순실 엄마하고 그동안 사이도 많이 싸우고도 했지만은 예.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해서 엄마 쪽으로 조금 그 수사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아니, 봅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만약에 뇌물 혐의 등이 적용이 된다면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나 같은 위치 선상에 놓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현재는 공범으로 예. 예를 들어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정유라 3명이 뇌물의 공범으로 지금 기재돼 있고요. 예. 실제 그 지분도 코어 스포츠 있잖아요. 비대. 예. 그게 그 정유라 씨도 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아마 현재까지는 공동정범으로 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같은 방향으로 일단은 갈 것 같은데 차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혹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구속 시기까지 48시간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인가요? 네. 그렇게 조사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지금 앞서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유라 씨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도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예. 그 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사회적 통념이나 간섭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좀 떨어져서 지금 이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아마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조사가 진행될 때 예.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을까?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식의 진술을 할지도 본인 스스로도 지금 현재 상상을 못하고 있을 그럴 수 거라는 있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유라 씨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의 기사를 보니까 일단 수갑을 채우니까 굉장히 표정이 굳어졌다는 거고요.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초조감을 달랬다. 워낙 20대 초반이니까 글쎄 네. 긴장감을 좀 달래라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특성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저도 대학에 출강을 하는데 예.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흐름이죠. 저 패션 옷을 입은 것도 자기의 뭔가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예. 넌버벌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인 자기 표현 수단이에요. 지금 만약에 구치소로 들어가는 순간 우선 이제 48시간, 11시간은 이제 이미 지났다 예. 치고 내일 밤까지 검찰에 갇혀서 다양한 이제 조사를 받고 신문을 당하고
구치소로 이감되게 되면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이제 발부되는 경우에 이제는 미디어로부터 차단됩니다. 가장 그렇죠.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덴마크 구치소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구치소는 인터넷 검색이 된다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스마트폰도 다 압수당하고 뺏기고 그야말로 갇혀서 하루에 제한된 이 구치소에 틀어주는 TV만 시청을 하는 정도면 제 생각에 며칠 사이에 멘탈 붕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장시호 씨만 해도 굉장히 젊은 기질에 예. 부침성이 좋고 사교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들하고 오히려 가까워지면서 뭐 언니 오빠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감을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이 좀 의존 심리가 있는 젊은이의 심리 상태라고 본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빠르게 뭔가 이제 친밀감 형성이 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보인다 이렇게 예. 예측을 해봅니다. 뭐 이게 정유라 씨 그 구치 장소에 대해서 제가 좀 법무부에 예. 좀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게 체포영장에 임시로 구치하는 데는 서울구치소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나중에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디에 구치할 거냐? 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서울구치소로 계속 가는 걸로 제가 이게 그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들었고. 엄마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에 있죠. 지금 현재 수도권에 3개가 있는데 성동구치소는 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남부는 최순실 씨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차라리 이게 박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아마 여기는 이게 방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예.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 예정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 가서도 독방을 배정해 주나요? 당연히 이게 독방 배정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아주 중요 범죄고 예. 홍거방에서 만약에 이게 사고 날 수 사고 날 있으니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그 발언 있잖아요. 부모를 원망해라. 정말 예. 이게 돈도 실력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흑수저, 무서저 청소년들한테 엄청난 좌절감과 그럴 수 분노를 주고 예. 또 이게 그 부모들한테도 엄청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거든요. 따라서 이게 독방에는 당연히 수감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예상했던 것보다 정유라 씨가 조금 등장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2시 40분쯤에 랜딩 도착을 했고요. 지금 기내에서 조금 뭔가 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입국 심사와 검역, 세관 검사를 거쳐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중요한데 원래는 절차를 안 거치도 되는데 예. 이번에 이게 여권이 말소가 돼버렸어요. 저번에 이게 도주했을 때 여권이 이게 말소돼가지고 그랬죠. 예. 무여권자기 때문에 이제 그 입국 심사를 새로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느라고 조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착한 지는 한 35분쯤 지나가고 있는 건데, 서울사님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23개월 만에 이제 서울로 돌아온다고 해요. 초기에만 하더라도 글쎄요, 불구속 수사 얘기도 조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는 게 정유라 본인한테 유리했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왜 들어온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어떻게 예상했냐면 최대한 끌다가 예. 최소한 이게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이 끝나고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하다못해 1심이든 2심이 끝나고 돌아올 걸 생각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가 돌아와가지고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폭탄 발언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그분들이 뭐 뇌물이나 무죄 다투보고 무죄가 되면 이후에 돌아올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